나이가 들면 좀 편안해질 줄 알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자식들을 키우고 학교를 보내고 좋은 직장을 잡을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까지 시키고 나면 이제는 저를 위한 시간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손자, 손녀를 돌봐달라는 부탁이 시작이었고 가끔 용돈을 보내주다 보니 어느새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식들의 요청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무거워졌습니다. 엄마, 이번 달 좀 힘든데 생활비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아버지, 사업 자금이 부족한데 보증 하나만 서주시면 안 될까요? 처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니까 자식이 어렵다면 돕는 것이 맞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모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한두 번 도와주고 끝날 줄 알았던 일이 어느새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돈을 주면서도 보증을 서주면서도 마음 한쪽은 불안했습니다. 자식들은 이번 한 번만이라고 말했지만 그 한 번은 끝이 없었습니다. 갈수록 부모의 역할이 줄어들고 이제는 제가 보호받아야 할 나이가 된 것 같은데도 자식들은 여전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돕고 싶은 마음과 이제는 좀 쉬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오늘 그런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사시는 70대 중반의 박씨 부부. 두 분은 젊은 시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남편은 새벽같이 공장으로 출근했고 아내는 허리 한번 제대로 펼 새 없이 시장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 자식이 배고프지 않도록 뒤처지지 않도록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모은 돈으로 아들의 결혼 자금을 마련해 주었고 신혼집 보증금까지 내주며 자식이 행복하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우리도 조금은 편히 살아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애 키우느라 너무 힘들어요. 잠깐만 봐줄 수 있어요?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며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인데 당연히 봐줘야지. 손주를 돌보는 일은 기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이었지만 어느새 주말마다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손주의 병치레가 잦아지면 병원으로 달려가야 했고 방학 때면 아예 집에서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늦은 밤 허리가 아파 파스를 붙이며 무릎이 쑤셔 잠 못 이루면서도 다시 아침이면 손주를 돌보기 위해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장사가 안 돼서 그런데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남편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핸드폰을 꼭 쥐었다가 풀기를 반복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번에도 도와줘야 할까? 아내는 말없이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만 도와주자. 그러나 그 한 번은 끝이 없었습니다. 한 번 도와주면 다음에는 조금 더 큰 부탁이,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더 무거운 부탁이 이어졌습니다. 돈을 건넬 때마다 부모의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누가 책임져 줄까? 우리는 언제까지 자식을 돕고 살아야 할까? 이런 고민이 쌓이면서도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또다시 손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학원비가 부족해서요. 다음 달에는 꼭 갚을게요.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일해야 할까? 아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달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날의 경험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은 허리가 휠 정도로 일했고 아내는 손이 트고 굳어가면서도 쉬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식을 위해서. 그런데 그 희생이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두 사람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희생해야 할까?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손주까지 책임져야 하는 걸까? 우리의 삶은 언제쯤 우리 것이 될까? 박 씨 부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에는 끝이 없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끝없이 희생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자식을 향한 사랑과 이제는 우리의 남은 삶을 지켜야 한다는 현실 사이에서 부모의 마음은 끝없이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박 씨 부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손에 쥔 의료비 영수증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고생하며 악착같이 모은 노후 자금이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플 새도 없이 일했습니다. 남편은 새벽같이 공장으로 출근의 기계를 다루며 손에 굳은 살이 박였고 아내는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손이 트고 갈라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이었지만 병원비와 생활비로 빠져나가는 속도는 너무나도 빨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아들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만 좀 도와주세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이번만이라는 말이 어쩌다 매번이 되어버렸을까. 부모로서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손자가 학교에서 뒤처질까봐, 아들이 사업을 완전히 망쳐버릴까봐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할까? 우리의 노후는 누가 책임져 줄까? 그날 저녁 밥상머리는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좀 쉬자. 이러다 우리까지 무너지겠어.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손등을 바라보니 거칠고 굳어진 손가락 마디가 유난히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길을 거울로 돌렸습니다. 그 안에는 낯선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자식을 위해 살아오느라 정작 자신들을 돌볼 시간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쉬는 날이면 손주를 돌보며 살아온 세월. 노후는 고사하고 이제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도 힘겨워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말 이제 안 도와줘야 할까? 아내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깊은 주름이 패인 눈가에 결연한 빛이 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버틸 힘이 없어. 아내는 손으로 찻잔을 감싸 쥐었습니다. 차가운 도자기 표면이 손끝에 닿았지만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안 도와주면 저 애들은 어쩌지? 남편이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따뜻하지만 힘없는 손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야 해. 그게 틀린 게 아니야. 그 말에 아내는 가만히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거운 책임과 사랑이 뒤섞인 눈빛이 오갔습니다. 그날 밤 박
씨 부부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꼭 덮고 누웠지만 가슴 한구석이 허전하고 시려왔습니다. 젊은 시절 희망으로 가득 찼던 마음은 이제 걱정과 후회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부모의 역할이란 무엇일까? 사랑이란 어디까지 베풀어야 하는 걸까?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부모의 역할,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해진 희생. 그 끝은 대체 어디일까요? 그날 밤 박 씨 부부는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살아온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울음을 터뜨리던 순간부터 작은 손을 잡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던 날, 대학 입학 소식에 가슴 벅차던 순간까지, 그리고 학비를 마련하느라 허리띠를 졸라매며 잠도 줄였던 젊은 시절. 부모의 삶은 언제나 자식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손에 남은 것은 얼마 남지 않은 노후 자금과 지친 몸뿐이었습니다. 남편은 힘없이 한숨을 내쉬며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좀 쉬자. 이러다 우리까지 무너지겠어. 아내는 조용히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각종 영수증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병원비, 공과금, 생활비, 모두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다음번엔 또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끝없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영수증을 가만히 쓸어내리던 그녀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애들이 힘든데 우리가 안 도와주면. 남편은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디가 굵어진 손가락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끝없이 도와준다고 해서 저 애들이 진짜 행복해질까?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쪽에서는 여전히 자식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남편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밤이 깊어갈 무렵 남편이 다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자식도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해. 아내는 남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피로와 함께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었고 항상 도와줄 수는 없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부모님도 나를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깊은 곳에서 죄책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늘 도움을 받던 사람이 갑자기 거절당했을 때의 서운함, 당혹스러움이 아들의 목소리에서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우리를 지켜줘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도 박 씨 부부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대답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너무한 건 아닐까? 한 번 더 도와줘야 했을까? 하지만 곧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냉정함이 아니라 부모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었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형태가 있으며 이제는 자식을 홀로 서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 씨 부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창밖에는 달빛이 고요히 비추고 있었고 부부의 손은 오랜만에 따뜻하게 맞잡혀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마음도 이제야 조금은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다고 합니다. 아무리 퍼내도 다시금 차오르고 끝없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샘물이 마르기 전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남은 시간입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부모. 이제는 한 발짝 물러서서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또 하나의 사랑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그리고 부모에게 기대는 자식의 마음.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없이 베풀기만 했던 지난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노후.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선택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부모의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 자식을 위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산책 함께 걸어갑니다.